세상에는 끓어오르는 이야기가 있고 차갑게 식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장 뜨거워야 할 한낮. 이곳 온기라는 식당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합니다. 12시 30분.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햇살만이 뽀얀 먼지를 드러내며 바닥을 배회할 뿐이죠.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3시 45분에 멈춘 채 더는 움직일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주방 선반 위 뚝배기들은 온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카운터에 엎드려 있던 주인공 민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젊은 얼굴 위로 나이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네요.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손님이 앉아야 할 빈 의자가 아닙니다. 수북이 쌓인 우편물 더미. 그중 유독 붉은 글씨가 선명한 독촉장 몇 개가 눈에 띕니다. 전화벨 소리. 사장님, 가게 내놓으실 생각 없으세요? 보증금이라도 건지셔야죠. 지금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직은. 전화는 허무하게 끊깁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과 함께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아직은이라는 그 말의 무게를 그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를 한 권 꺼냅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요리 노트.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기름 냄새와 함께 희미한 기억이 피어오릅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간이 짜다며 고쳐 적은 메모.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그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가장 비법이 담겨 있어야 할 육수 레시피. 마치 누군가 심장을 도려낸 것처럼 그 부분만 정확히 찢겨나가고 없습니다. 채우려야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민수는 찢어진 흔적을 그저 하염없이 쓸어볼 뿐입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 민수 씨,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이번 달 월세 또 밀렸잖아. 이럴 거면 장사 접어. 사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주면 뭐가 달라지나? 딱 한마디만 하지? 이번 달까지야. 그게 마지막 기회야. 그때까지도 이 모양이면 그냥 나가우 건물주는 통보를 마치고 차갑게 돌아섭니다. 문이 닫히고 가게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절망이라는 무거운 공기가 민수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모든 것이 그만두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어머니의 유산이기 때문일까요? 차가운 절망 속에서 그는 아직 보지 못한 작은 불씨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요리 노트는 찢겨진 채 핵심 비법을 감추고 있었죠. 하지만 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어머니의 손맛, 그 온기를 다시 찾아야만 했으니까요. 그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 음식은 정성이라는 말을 되새기면서요. 익숙한 식재료들을 꺼내 정성스레 손질했습니다. 뚝배기에 불을 올리고 수없이 연습했던 양념들을 조심스레 넣었죠. 하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의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주방 바닥에는 실패한 음식들이 쌓여갔고 민수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유명 맛집 인플루언서 미식의 여왕이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가 가게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제 취향은 아니네요. 솔직한 리뷰 올리겠습니다. 그녀는 냉정한 말만 남기고 곧바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민수의 마음은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플루언서의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온기의 음식은 혹평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직원이었던 친구 진호마저 떠나갔습니다. 얘야, 민수. 이건 아니잖아.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미안하다. 텅 빈 가게에 홀로 남겨진 민수는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식재료마저 외상으로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민수는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습니다. 과연 일어설 힘이 남아있기라도 할까요? 민수의 존기는 그렇게 차가운 현실 속에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민수에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텅 빈 식당을 다시 채울 유일한 희망, 바로 단체 예약 손님들이 찾아오는 날이었죠. 그러나 운명은 민수의 편이 아니었나 봅니다. 가스불은 끝내 켜지지 않았습니다. 쿡, 쿡 헛도는 소리만 날 뿐이었죠. 폭우 때문에 오늘 안에는 방문이 어렵다는 절망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손님들은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어두운 주방에 선 채로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손님들은 분노하며 떠났고 민수는 힘없이 가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식당을 채우는 밤, 민수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 그만둘게요. 사진 액자 뒤편, 낡은 종이 한 조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떼어내자 찢겨진 레시피 조각과 함께 빛바랜 편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머니의 필적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음식의 비법은 기디림과 진심이었단다. 그제야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물을 뚝뚝 흘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진호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동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그들에겐 진심을 담을 수 있는 불씨가 있었습니다. 작은 휴대용 버너 위에서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건물주가 보낸 테스트 손님이었죠. 손님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맛은 옛날 그 맛입니다. 누군가의 아련한 기억을 소환하고 차가웠던 마음을 녹이는 본기 그 자체였죠. 위태롭게 흔들리던 작은 불씨는 결국 꺼지지 않았습니다.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켜냈죠. 폐업 위기라는 절망의 그림자마저 걷어낸 그 자리에는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레시피처럼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사이 식당 문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텅 비어있던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멈췄던 시계는 다시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식탁마다 따뜻한 김이 피어나는 뚝배기들이 놓여 있었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민수는 더 이상 차가운 고지서에 한숨 쉬는 과거의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땀방울을 송골송골 맺히면서도 손님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그의 얼굴에는 기분 좋은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때 월급 문제로 다투던 유일한 직원, 진호는 이제 민수에게 더할 나위 없는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주가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죠. 민수는 순간 긴장했지만 건물주의 손에는 익숙한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재계약 서류였죠. 음식 맛은 괜찮더라고. 그의 퉁명스러운 말투 속에는 이제 막 싹을 틔우고 단단해진 민수의 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돌아간 늦은 밤, 민수는 홀로 주방에 남아 어머니의 빛바랜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잘 먹겠습니다. 가 아닙니다. 제가 잘 먹이겠습니다. 어머니의 온기를 담아서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채우고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며 사람과 사람을 따뜻하게 잇는 진정한 공기였던 것이죠.